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쇼펜하우의 철학에 대한 책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쇼펜하우에 관한 책 한 권을 더 읽어드려 볼까 해요. 이곳 포르투갈 나자레를 배경으로 한 영상을 모두 쇼펜하우로 채우게 되었는데 원래부터 의도했던 건 아닌데 어찌하다 보니까 시리즈가 되어버렸네요. 오늘 들려드릴 책은 쇼펜하우어 행복 수업, 역근이 임유란, 펴낸 곳은 비공장입니다. 인연이 있긴 있나 봅니다. 어느 나라를 여행하거나 어느 도시에 머물거나 늘 책은 함께하는 편인데 사람을 만나는 인연 못지않게 어느 곳에선가 읽게 되는 책과의 만남도 그냥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저에게 포르투갈의 나자레와 철학가 쇼펜하우어가 그런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모양이에요.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이 행복의 문, 행복의 열쇠, 2장은 사랑의 힘, 3장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 4장은 자신만의 삶의 역사를 써라입니다. 왜 이 시대의 쇼펜하우어인가 라는 책머리를 시작으로 지금부터 자작나무 철학의 숲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왜 쇼펜하우어인가? 칸트 철학의 계승자이자 니체가 스승이라고 할 만큼 커다란 영향을 끼친 쇼펜하우어는 19세기 전반에는 학계로부터 무시당하기도 했으나 19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 떠올랐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의 궁극적 목표는 본질적 자유로의 회귀이며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존재의 갈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 과학,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융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혔다. 나의 탐구가 가져다준 가장 큰 결실은 쇼펜하우어였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었다. 문학계에도 수많은 작가와 시인들이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 안톤 체호프, 도스토옙스키, 프랑스의 작가 에밀 졸라, 목파상, 그리고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 헤르만 헤세, 프란츠 카프카, 아르헨티나의 보르헤스 등도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다. 톨스토이는 쇼펜하우어의 조상화 하나만을 집에 걸어두었다고 한다. 톨스토이가 러시아로 쇼펜하우어의 책을 번역한 친구 페트 센신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러한 구절이 적혀 있다. 나는 쇼펜하우어가 세계의 모든 인간 중 가장 천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네. 쇼펜하우어가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세상에 바보들이 많기 때문일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연출한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나 자신뿐이다.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모든 책임이 내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로운가. 세상은 힘든 사람에게는 더욱 힘들고 공허한 사람에게는 공허하다.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진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운명이 아무리 비극적이라고 해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다른 사람을 내 방식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분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향수를 누리면서 새로운 미래의 시간을 철저히 준비하라. 이 세상 누구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인생의 설계도. 건설 현장의 인부들은 건물이 어떠한 의도로 설계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건물의 설계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만약 당신이 소중한 인생의 하루나 매 순간들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인생 전체의 설계를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지 고용된 인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생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의지 또한 필요하다.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새로운 기회로. 인간의 희망은 절망보다 높은 곳에 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시간이다. 지금은 당신을 위해 예정된 다른 모든 순간과 구별되는 특별한 순간인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계획과 행동, 선택, 그리고 반성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진다. 우리 앞에 펼쳐진 하루하루는 새롭고 신선하다. 그 시간은 우리가 지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상처와 원한,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들을 일상화된 관습에 포함시켜서 습관에 따라 행동해버리고 만다. 그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연속적으로 제공한다. 단지 그 첫걸음이 어려울 뿐이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인생이 펼쳐지는 시간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느끼며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기회가 찾아오면 두려움에 떨지 말고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어야 한다.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도 다양하다.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은 단지 나에게만 중요할 뿐이다. 나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까지 함께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지난날 내가 선택한 일의 결과로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가 지금 선택한 일로 인한 미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내 영혼에 버팀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심이다. 그 사실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면 나는 행운이 가득한 사람이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한눈 팔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일에 간섭하는 사람의 비난이나 칭찬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고유함을 잃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나의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로 삼을 수는 없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 역시 그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나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행위의 동기도 다르다. 만약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고유함을 지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그 고유함을 잃게 된다면 자신이 하는 행동과 자아는 분리된다. 나도 타인도 아닌 뒤죽박죽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깊은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삶의 용기와 지혜. 목장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은 어느 양을 잡아먹을 것인가 고민하는 도살자가 바로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 인생의 도살자는 재난과 질병, 박해, 빈곤, 죽음 등이며 우리는 그 도살자를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냉소와 폭력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드물다. 인간은 누구나 운명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 그 때문에 운명과 싸워나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운명이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삶을 비관하거나 낙담하고만 있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운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구해야 한다.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라는 무기가 있으면 어떠한 가혹한 운명에 닥쳐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 사물이 삐뚤어져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거꾸로 보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지혜야말로 삶의 구원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세상의 올바른 가치를 알게 된다. 인생은 투쟁의 연속이다.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이 되고 싶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이 내 가슴을 찢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싸운다. 태어나면서부터는 자신과 싸우고 나이를 먹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도 한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투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로운 세월은 짧은 휴식처럼 얼마 되지 않는다. 개인의 생활 역시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의 연속이다. 그 다툼은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싸움도 의미한다. 우리는 도처에서 적을 발견하고 처참하게 싸운다. 어떨 때는 내부에서 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인생을 싸움터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진실이며 여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음을 어찌할 것인가. 현재를 소중히 하라.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천박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눈앞의 일에 집착한다.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 행복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재를 돌아보지도 즐기지도 않는다. 현재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설계를 잘못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그들은 죽음과 대면하는 순간에도 미래에 대한 낭만적인 기대를 하다가 허망하게 일생을 마감한다. 불행은 미래적인 개념이다. 막연한 미래 때문에 현재의 평화로운 상태를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현재의 평안을 유지한다면 불행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현재의 평안을 오래 유지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편하고 건강할 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귀중한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다가 걱정과 근심이 생겼을 때 비로소 지난 날을 되새긴다. 현재의 행복한 시간을 무관심하게 보내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시간은 언제나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현재의 시간에 몰두할 수 있을 때 과거는 과거 속에서 불멸의 빛을 뿌리게 되는 것이다. 만약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면 과거의 기억이 가르쳐 주었던 그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오늘 하루는 내 인생에서 제외할 수 없는 인생 그 자체이다. 인생의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우리 인생의 하루는 작은 일생이나 마찬가지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라면 점심때는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루하루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하루하루를 소홀히 보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결정은 아침에 하라. 저녁에는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마라. 어두움이 내리면 주위의 사물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감할 때가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로해진다. 그 때문에 이해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다. 따라서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도 무뎌진다. 불안감은 어두움과 쉽게 결합하며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어둠 속에서 더욱 커진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상상력은 더욱 날카롭게 변한다. 상상력은 날카로울수록 위험한 것이다. 상상의 날개는 모든 사물이 음울한 모습과 불길한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 아침이 되면 우리의 정신은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물이 선명하게 인식되면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처리할 사건이나 중대한 결정이 있다면 그때 내리는 게 좋다. 그러므로 그 귀중한 시간을 늦잠으로 허비하거나 헛된 일에 낭비해서는 곤란하다. 아침 시간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삶도 피곤한 저녁 시간보다는 맑고 선명한 아침 시간을 닮아야 한다. 공기 중에 녹아있는 신선함과 생명의 풋풋함을 아침에 마음껏 호흡하라. 그것은 저녁의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하루의 피곤함이나 몽롱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 기억하라. 아침의 상쾌한 공기는 불쾌하거나 우울하던 그 전날의 기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기운을 안겨준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 아름다움의 향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어릴 적의 순수함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명상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진정한 자아와 만나는 행위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인간 본래의 순수함과 만나게 된다. 영원한 시간의 흐름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어떠한 존재인가? 이러한 물음은 찰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들은 오직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생각한다. 그들 대부분은 인간 존재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며 또한 성급하게 해답을 내린다.
사색과 명상. 인생의 가치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함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유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교훈들을 그 당시에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도 사색을 통해 진정한 즐거움을 맛본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해 연애를 베풀거나 연극을 관람하고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권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당신이 걸어갈 길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경험하지 않는 일이라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사색과 명상이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경험을 쌓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경험은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안겨주는 동시에 지혜까지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험하지 않아도 좋은 일들을 경험한다면, 혹은 해서는 안 될 경험을 하게 된다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간직한 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을 고를 때에도 역시 신중해야 한다. 모든 책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책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선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책에 있는 사상을 진정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올바른 독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색의 중요성. 하찮은 경험이나 약간의 독서로 얻은 지식을 마치 자신의 사상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떠벌리는 사람은 미련하다. 사색이 깊이가 없는 지식은 향기를 지니지 못하고 금방 그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고 해도 당신의 사색에서 우러나오는 지식보다는 못하다. 생명이 있는 꽃에는 향기가 있지만 화석이 된 꽃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향기를 풍기지 않는다. 당신의 정신 속에서 불타고 있는 사상이 생명이 있는 꽃이라면 책에 있는 사상은 화석이 된 꽃과 같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얻은 진리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기억될 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과는 쉽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물로 빵을 만드는 것과 같다. 억지로 다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사상을 더욱 승화시켜라.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사색과 명상이다. 진정한 사색가는 군주와 비슷하다. 그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이 정립한 지위를 갖고 자신 위에 서려는 자는 누구와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군주가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의 절대적 권력에서 내려져 자신에게 그 근거를 가진다. 즉, 군주가 다른 사람의 명령을 승인하지 않는 것과 같이 사색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참인 것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그림을 바라보면 매우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림을 바라보면 실망하기 일쑤다. 무질서하게 마구 칠해져 있는 물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얽매여 미래의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있다. 아주 작은 물체라도 눈앞에 있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아서 외부 세계의 다른 것들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은 때때로 아주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목을 끈다. 가끔 우리는 그 일에 시간을 빼앗겨서
다른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도 못하기도 한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다른 동물들이 지니지 못한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이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감정과 충동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신의 소중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들은 나중에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을 해 손해를 보게 된다. 벌을 받는 것은 악당뿐만 아니라 신중함과 지각이 없는 사람도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자신의 감정과 충동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이성을 가진 사람의 머리는 사자의 발톱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 우리의 삶은 시계추와 비슷하다. 고뇌와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며 시간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가중시킨다. 그것은 우리를 끝없이 몰아내며 채찍질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시간의 채찍질을 멈추게 해주면 이번에는 권태라는 놈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은 무한하다고 느끼지만 그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낀다. 현재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모든 사물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품고 있지만 만족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무를 느끼도록 만든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일에 신경을 쓴다. 과거와 미래. 미래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거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을까? 미래나 과거의 순간은 현재의 시간에 비하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라. 오직 현재만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바라보는 사물은 실물보다 작은 것처럼 보인다. 환상이나 기대를 하고 사물을 바라보면 실물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사물은 그것이 가진 크기대로 존재할 뿐이다. 과거처럼 물러나서도 미래처럼 환상도 가지지 말고 오로지 현재에 있는 그대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미래를 상상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 상상 속일지라도 불안은 무서운 고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 미래의 불안은 미래의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에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불안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몹시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이 만약 당신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모든 걱정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평화로운 현실이 있다. 불안은 미래에 닥쳐올 불행에 대비를 해주는 힘을 주기도 한다. 불행이 닥쳤을 때의 고통을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게를 덜어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잊지도 않을 상상 속의 불안은 종종 극단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득보다는 손해를 남겨준다. 삶은 단순한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삶은 단순한 것이다. 우리의 생활은 그 단순한 흐름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따분한 것처럼 여겨질 것이다. 다른 것은 진보하는데 혼자 머물러 있다면
인식과 통찰이 그대로라면,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역시 예전 그대로라면 인생은 얼마나 지루할 것인가. 그러나 인생은 따분하지도 지루하지도 않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항상 사물들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의 사고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보다 성숙한 자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정신을 집중하고 일에 몰두해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어제의 시간은 분명히 오늘과 다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는 언제나 새롭게 우리를 가르친다. 지루하고 나분할 틈이 없다. 노년의 지혜.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는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자로서 적합한 시기이다. 일을 실천하는 데에도 청년기는 자신의 주관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청년 시절 고독 때문에 적막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일이 있지만 노년에는 그러한 모든 경험이 삶의 중요한 재산으로 남게 된다. 노년기에는 재물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노년이 되면 삶이 주는 이러한 진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 늙고 병든 몸에 재산과 명예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은 바로 지혜이다. 그 지혜의 소중함을 얼마나 빨리 깨닫는지에 따라 어떻게 인생이 마감될지 결정된다. 인간은 결국 혼자다. 우리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게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길 바라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나의 바람으로만 그칠 뿐이다. 유심히 관찰해보라. 당신은 그 사람을 당신의 기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당신은 그 사람이 가진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람의 객관적인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을 존중하는 법. 자신이 조금 못나 보이거나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사람의 영혼은 누구나 같기 때문이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까닭이다. 어떠한 사람이 당신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으로 인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면 자신감은 저절로 생기게 된다. 고통을 극복하는 법.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환불되지 않는다. 되돌릴 수 없으므로 방탕한 일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모든 쾌락과 행복이 소극적이라면 고통은 적극적이다. 우리는 쾌락을 즐기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려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고통의 순간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는 고통 속에 빠진 채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한다. 그리고 고통으로 패인 상처만을 어루만지며 살아간다. 성격이 우울한 사람은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므로 늘 삶에 지쳐 있다. 우울한 사람은 쾌활한 성격의 사람보다 고통을 많이 체험한다. 그 대신에 실제적인 고통에 처했을 때 그는 그 재난을 훌륭하게 견뎌나갈 수도 있다.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상을 하는 것이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사람의 인품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자신만의 역사를 써라.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고 견디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삶의 고통과 고난을 참아왔다는 사실이다. 높은 산으로 올라간 후에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산길을 올라가는 중간에서는 걷는 데 열중하고 여러 가지의 장애물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삶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법이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좌절을 맛보았다고 해서 머물러 있지 마라. 더욱 힘차게 삶의 노를 저어가야 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아마 1시간 늦춰져서 열렸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한 저의 사적인 생활에 관해서도 너그럽게 들어줄 수 있는 큰 나무님들께 드릴 말씀이 남아 있었거든요. 자작나무 채널에는 책과 책의 본문에만 관심이 있는 작은 나무님들과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와 친구가 돼서 사소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큰 나무님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기 때문에 보통 이 기회를 통해 자잘한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여기 포르투갈 나자레에서 그동안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한테 깊은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과 더불어 나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대가 나를 향하는 마음보다 언제나 내가 더 사랑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해달라거나 한 집에서 같이 살자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친구인 듯 연인인 듯 돌보면서 서로에게 이번 생의 마지막 사랑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작은 프로포즈였습니다. 오늘 보여준 영상 중에서 전망이 되게 좋았던 그 벤치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 앉아서 했어요. 이 나이에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무님들은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살면서 큰일 작은 일 있으면 우리 이렇게 서로 알려주고 들어주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되죠? 소문나지 않게 축하한다고 작게 속삭여 주십시오. 자장님 프로포즈 하신 거 축하해요. 소곤소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asy rider on the highway, station wagon going slow, windows open, you are basking in the bluegrass radio. It is easy now to see you with your hand out on the wind. I keep this folded at the corner so that I could not forget. Folded at the corner
so that I could not forget. Pink azaleas by your driveway shade our leisurely goodbyes. In your terry cotton sweater, with your arms sweeping the sky. It was then I had a knowing. You were waving till the bend. I keep this folded at the corner so that I could not forget. Folded at the corner so that I could not forget. And your shadow to the coast, past the surf and whitewashed beaches, under cypress trees and smoke, carved like lovers into driftwood. On this moment I depend. I keep this folded at the corner so that I could not forget. Folded at the corner so that I could not forget. Folded at the corner so that I